예장합동총회가 정부의 개성공단 재개를 위한 적극적인 역할을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예장합동통일준비위원회는 남북 통일 문제에 있어서는 정파성이 개입돼선 안 된다면서 이인영 통일부 장관 내정자에 대한 기대감도 내비쳤습니다. 한국기독교장로회 전국장로회연합회가 제39회 전국장로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우리가 교회되자라는 주제로 열린 대회에서 참가자들은 그리스도인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는 정체성을 회복하기를 기도했습니다. 한 출판사가 펴낸 성경책에 신천지의 주장과 유사한 내용들이 숨어 있다는 의혹이 나왔습니다. 신천지가 사용하는 성경과 소제목이 같은 성경이 서점에서 판매되고 있어 기독교인들의 주의가 요구됩니다. 기독교대한성결교회 소속 광주교회는 매주 화요일 오전마다 대중교통 기사들을 대상으로 커피와 토스트를 대접하는 사역을 16년째 이어오고 있습니다. 교회 순례 오늘은 대중교통 기사들을 섬김으로 지역사회에 다가서고자 노력하는 광주교회를 소개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뉴스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가 정부의 개성공단 재개를 위한 적극적인 역할을 요청할 계획입니다. 예장합동통일준비위원회는 오늘 임원회에서 남북 통일 문제에 있어서 정파성이 개입돼서는 안 된다며 이인영 통일부 장관 내정자에 대한 기대감도 내비쳤습니다. 송주열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해 통일부 산하 대북 지원 사업자로 등록된 예장합동총회. 민간 차원의 인도적 지원 등 독자적인 대북 사업이 가능해진 예장합동총회는 경색된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서는 남북 교류의 상징이던 개성공단이 다시 열려야 한다고 믿습니다. 과거 평양 봉수국수공장 건설과 밀가루 보내기 등 대북 인도적 지원에 적극 나섰던 합동총회는 현재도 교단 차원의 통일준비 기도회를 이어오며 교단 안팎에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해 4월 총회 관계자들이 북한을 깜짝 방문해 북한 산림총국에 양묘장 건설 비용 5만 달러를 지원해 세간의 이목을 끌기도 했습니다. 이와 같이 교계에서 민간 차원의 남북 교류를 주도해온 예장합동 통일준비위원회는 21일 임원회에서 개성공단 재개를 위한 정부의 적극적 역할을 주문하기로 했습니다. 통준위는 이 청원안을 총회 임원회에 상정했습니다. 사실 제일 좀 급한 것은 개성공단 재개가 되어지면서 이 민간적인 차원에서 이게 열려지면은 사실은 거기에 많은 우리 통일 일꾼들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우리 한국 교회가 통일에 대한 이 부분만큼은 적극적인 자세를 가지고 정부와 함께 협력을 해야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예장합동 통일준비위원회는 북한의 개성공단 연락사무소 폭파로 경색된 남북 문제를 풀어야 할 과제를 떠안은 이인영 통일부 장관 내정자에 대한 기대감도 내비쳤습니다. 이인영 내정자가 인도적 차원의 대북 지원의 중요성을 강조한 점에 지지를 표했습니다. 통일부 장관님이 새로 바뀌어졌으니까 이제 취임이 되어지시면은 그 통일 정책에 대해서 우리 통준위에서도 세밀하게 분석을 해서 이제 도울 수 있는 일이 있다면은 도우려고 생각을 합니다. 한편 한라에서 백두까지 슬로건 아래 지역 순회 통일 준비 기도회를 이어오고 있는 합동 통일준비위원회는 코로나19 확산으로 당초 백두산 기도회 계획을 취소하고 판문점에서 구국 기도회를 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 지난 3월에 북한 양묘장 건설 비용 5만 달러 추가 지원을 위해 방북하려다가 코로나19로 좌절된 방북 계획도 재추진할 계획입니다. CBS 뉴스 송졸입니다. 한국기독교장로회 전국장로회연합회가 제39회 전국장로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우리가 교회되자라는 주제로 열린 대회에서 참가자들은 그리스도인 각자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는 정체성을 회복하길 기도했습니다. 오요셉 기자입니다. 한국기독교장로회 전국장로대회가 올해엔 우리가 교회되자란 주제로 열렸습니다. 이번 대회에선 그리스도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가 세우신 교회라는 정체성을 회복하고 소금의 빛과 역할을 다해야 한다는 메시지가 강조됐습니다. 참가자들은 코로나19 사태로 전 사회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이 희망의 빛이 되길 기도했습니다. 모든 국민들이 다 힘들고 또 예배조차 드리기 어려운 현실 속에서 우리 각자가 교회되는 삶을 살아보자, 그런 뜻으로 이렇게 교회되자로 정해져 있습니다. 어려운 사람들을 가서 돌봐주고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시대적 상황을 올바른 상황으로 이끌어가고, 이런 것들이 교회되는 삶이 아닌가. 개회 예배에서 설교를 전한 육순종 총회장은 한국교회의 위기를 말할 때 교회를 단체나 기관으로만 생각하다 보니 개인의 책임이 사라져버리곤 한다며, 교회의 미래는 교회의 실체이자 본질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달려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그리스도인들은 죽어서 가는 천국만을 바랄 것이 아니라 지금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해 천국을 경험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우리가 죽은 후에 하늘나라에 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천국을 경험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헌신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하나님 나라의 원리예요. 천국 열쇠란 하늘에서의 삶을 동일한 수준으로 이 땅에 누리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뜻하는 말입니다. 이번 전국 장로대회는 선교와 목회, 역사 등을 주제로 한 다양한 강연들과 문화탐방, 찬양축제 등으로 채워질 예정입니다.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통해 참가자들의 영과 육의 회복을 돕고 장로의 역할과 사명에 대해 돌아보는 시간을 가질 계획입니다. CBS 한용길 사장은 이번 대회가 한국교회의 중추적 역할을 감당하는 장로들의 영적 지도력과 선교적 사명이 고취되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이 대회를 통해서 장로님들의 영성이 크게 회복되어지고 교회와 사회를 이끌어 나갈 힘과 지혜를 얻는 자리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한편 이번 전국대회는 첨단 방역 장비들을 도입해 건물 출입구와 내부 시설의 이중 방역을 실시하는 등 감염병 예방을 위한 철저한 노력 속에 진행됐습니다. 기장 측은 홍천군과 보건소 측과 사전회의를 거치는 등 방역에 만반의 준비를 다했다며 끝까지 안전하게 대회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기장 전국 장로대회는 오는 23일까지 홍천 비발디파크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CBS 뉴스 오유셉입니다. 성경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없어서는 안 될 책입니다. 하지만 한 출판사가 펴낸 성경책에 신천지의 주장과 유사한 내용들이 숨어 있다는 의혹이 나왔습니다. 이승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굿바이블이라는 출판사가 펴낸 개역 한글 성경책입니다. 겉보기에는 우리가 매일 읽는 성경과 다를 바 없어 보이지만 자세하게 들여다보면 뭔가 이상한 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소제목과 신천지 이만희 교주가 펴낸 요한계시록의 실상 목차와 똑같거나 비슷하다는 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의 실상은 신천지 교주 이만희가 쓴 책으로 자신들의 교리를 뒷받침하는 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신천지가 펴낸 요한계시록의 실상 제1장 첫 번째 소제목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굿바이블이 펴낸 개역 한글 성경 요한계시록 첫 번째 소제목도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입니다. 7장 4절의 소제목도 요한계시록의 실상과 굿바이블 성경이 입맞은 12지파 14만 4천 명으로 같습니다. 22장 6절의 소제목은 영육 대언자로 역시 요한계시록의 실상 목차 22장 3번과 똑같습니다. 이렇게 굿바이블 개역 한글 요한계시록 부분 소제목과 요한계시록의 실상 목차를 비교해보면 똑같거나 비슷한 부분이 무려 100여 군데나 존재하고 있습니다. 굿바이블을 제외한 다른 출판사들은 개역 한글 성경의 저작권을 갖고 있는 대한성서공회가 제시한 소제목을 사용하고 있지만 유독 이 출판사 요한계시록의 소제목만 요한계시록의 실상 목차와 똑같거나 비슷한 겁니다. 개역 한글 성경은 1961년 처음 발행해 지난 2011년 12월 31일 저작재산권 보호기간이 소멸됐지만 저작권까지 소멸된 건 아닙니다. 여전히 저작권은 대한성서공회에 있습니다. 때문에 개역 한글 성경의 경우 누구나 성경을 출판할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소제목 등 성경의 내용까지 바꿀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굿바이블 출판사는 대한성서공회 측과 어떠한 상의도 없이 요한계시록 소제목을
요한계시록의 실상 목차와 똑같거나 비슷하게 바꾼 겁니다. 대한성서공회 측은 강력한 항의의 뜻을 담은 내용 증명을 보냈다고 말했습니다. 또 변호사의 자문을 얻어 법적 소송도 불사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더 큰 문제는 굿바이블이 펴낸 개역 한글 성경이 대형 서점 등에서 기존 정통 성경책과 함께 팔리고 있다는 점입니다. 신천지 전문가들은 성경책을 살 때 소제목까지 보고 사는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에 자칫 무비판적으로 신천지의 교리를 받아들일 수 있다며 경계를 당부했습니다. 그냥 이름을 성경이라고 생각하니까 거기에 따라서 신천지 교리를 설명을 하게 될 때 훨씬 신천지 입장에서는 그들의 증거가 힘을 얻게 되고 어떤 공신력을 얻게 된다는 그런 우려가 있는 거죠. CBS는 굿바이블 출판사 입장을 듣기 위해 수차례 전화했지만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또 성경책 뒷면에 나와 있는 출판사 주소로 직접 찾아갔지만 대형 아파트 단지여서 출판사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CBS 뉴스 이승규입니다. 예장통합총회 법리부서인 규칙부와 재판국, 헌법위원회가 오늘 공동 세미나를 열고 교회법의 목회 적용과 교단 내 재판 절차 등을 설명했습니다. 교단 내 전국 68개 노회 임원들과 노회사나 재판국원, 기소위원, 교칙부 실행위원들을 초청한 가운데 열린 세미나에서는 교회와 노회, 총회에서 재판이 어떻게 진행되고 헌법이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자세히 소개했습니다. 총회 헌법개정위원장을 지낸 신영균 목사는 교단법과 관련해 법 만능주의는 경계해야 하지만 교단의 근본 정신을 담은 총회 헌법을 지키는 준법 정신을 먼저 소유하는 것이 건강한 목회를 위한 기본 자세라고 말했습니다. 이번 법리부서 공동세미나는 지난 3월에 열릴 예정이었지만 코로나19 감염 확산으로 2차례 연기된 끝에 열렸습니다. 감리교단 내 13개 단체들로 구성된 전중구 아웃 공동대책위원회가 오늘 전중구 목사 성범죄 징계와 감리교회 회복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었지만 전중구 목사 측 교인과의 갈등 끝에 토론회가 무산됐습니다. 전중구 아웃 공동대책위원회는 당초 감리회관 내 본부 교회에서 토론회를 열 예정이었지만 로고스 교회 교인 다수가 방청을 위해 모여들면서 좁은 공간에 다수가 모이게 돼 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지키기 어렵게 됐습니다. 이 때문에 공대위 측과 로고스 교회 교인 간의 신경전이 벌어지면서 경찰이 출동하는 등 소동이 벌어졌으며 공대위 측은 토론회를 열지 않기로 하고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공대위는 입장문에서 감리회 서울남년회 자격심사위원회가 전중구 목사의 품행을 엄정하게 심사해 의회법에 따른 상응한 조치를 취하라고 주장했습니다.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소속 광주교회는 매주 화요일 오전마다 대중교통 기사들을 대상으로 커피와 토스트를 대접하는 사역을 16년째 이어오고 있습니다. 교회 순례 오늘은 대중교통 기사들을 섬기며 지역사회에 다가서고자 노력하는 광주교회를 소개합니다. 이빈나 리포터입니다. 경기도 광주시의 한 버스 정류소 앞. 커피와 샌드위치를 손에 든 이들이 버스를 향해 손짓하며 버스를 불러 세웁니다. 안녕하세요. 살아오고 축복합니다. 안전운전하세요. 감사합니다. 버스에 올라 음식과 인사를 건네는 이들은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광주교회의 토스트 섬김 사역팀입니다. 광주교회는 지난 2005년부터 버스와 택시 등 대중교통 기사와 지나가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커피와 토스트 혹은 샌드위치를 제공하는 섬김 사역을 펼쳐오고 있습니다. 매주 화요일 오전 이른 아침부터 음식을 준비해 따뜻한 인사말과 함께 나눈 지 올해로 16년째가 됐습니다. 광주시 일대 대중교통 기사들은 궂은 날씨에도 그치지 않고 이어온 교회의 섬김에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항상 이 교회한테 아주 그냥 감사하게 생각해. 기사를 다 전부 다 그렇게 지금 생각한다고. 광주 뭐 회사차나 개인 택시나 다 알고 있고 또 이렇게 서울 택시 왔다가도 또 여기서 이제 해는 거 알고 있으면 이제 커피도 한 잔씩 또 이제 얻어 먹고 가고 이제 상당히 이제 좋은 평이 좋지 뭐.
이 광주에서요. 다른 교회는 물론 많이 이렇게 좀 뭐 이렇게 전도 같은 것도 하시는데 이렇게 행동으로 이렇게 실천하는 데는 그래도 이 교회밖에 없어요. 교회가 대중교통 기사들을 상대로 섬김 사역을 결심한 건 단순히 기사들을 전도하기 위해서만은 아닙니다. 지역 대중교통 기사들의 허기와 피로를 해소하는 것이 주민들의 안전과도 직결된다고 본 데다 주민들과 밀접하게 소통하는 기사들을 통해 지역사회에서 교회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를 형성하고자 한 겁니다. 잠깐 또 출출한 배도 채울 수 있고 또 커피를 통해서 아마 또 운전의 피로도 좀 씻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그분들이 또 교회를 소개하거나 또 차 속에서 이야기하는 모든 내용들이 가장 지역 주민에게 잘 전파되어지는 또 도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지난 1915년 창립된 광주교회는 광주 지역 어머니 교회로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 지역 6.25 참전 용사들을 섬기는 행사와 독거노인 반찬 봉사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교회 공간을 지역사회의 각종 모임에 활용할 수 있도록 무료로 개방하고 있습니다. 이웃사랑은 섬김으로 나타나야 되고 그 섬김 중에 특별히 이 지역의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부분들을 교회가 채워주는 것이 가장 좋지 않을까. 저희가 105년 된 교회로서 이 지역의 어떤 그 모델이 되어지고 교회의 참된 사랑의 모습을 전달해 주는 것은 정말 중요한 사명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광주교회는 앞으로도 지역사회를 위한 다양한 섬김 활동을 이어나갈 계획입니다. CBS 뉴스 이빈나입니다. 내일은 남부지방과 제주도를 비롯해 충청도와 경기 남부에도 비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남부지방엔 시간당 최대 50mm의 매우 강한 비가 내릴 것으로 보여서 안전사고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20도에서 23도, 낮 최고기온은 23도에서 33도로 예상됩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평안한 밤 보내시기 바랍니다.